중앙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아주 상향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당시 중앙위원이었던 김정권 장군께서 사표를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강덕 장군이 또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 대신 들어간 사람이 저하고 국방부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시작할 적에 4.3 진상규명 기획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됐는데 4.3 사건과 관련해서 그 위원으로 기획단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앙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저하고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저 한 사람하고 제가 국방부 출신도 들어가니까 처음에 중앙위원을 제가 강력히 저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안 된다. 끝까지 우기니까 주장하니까 저를 받는 대신에 좀 좌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을 반대로 카운터파트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김모신데 독립기념관 관장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만 지금 좌우파로 지금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이제 가임 진압에 의한 피해 인정, 무장대에 의한 진압 때, 토벌대의 진압이 가임이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진정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보상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임 진압은 당시 현지 연대장인 김일과 무장대 간의 평화적 해결에 의한 합의를 곧바로 파기하고 기만한 무장대에도 책임이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초과됐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요, 가임 진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지 시찰할 적에 김정균 장군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6.25 전쟁에 관한 책임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원인은 소련의 한반도 적화 정책입니다. 스탈린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자리에도 스탈린 전쟁이라고 논지를 펴는 분이 한 두 분 와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명칭 문제가 논의됐는데 한 4년 전에 50주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할 적에 무슨 명칭을 쓸 거냐, 이 전쟁 기념 사안표 만들 때도 마찬가지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영어로 코리안 워니까 아까 논의한 것처럼 삼국 전쟁도 한국 전쟁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 써야 유엔군이 했다는 걸 또 국제선을 부여하니까 한국전쟁이라고 쓰고 앞에다가 6.25로 쓰자. 6.25 한국전쟁, 이것이 아마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흔히 논자들은 6.25 한국전쟁을 남북 분단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미소 간의 냉전 대결의 결과라고 표현하면서 공동원인, 공동책임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국전쟁은 동아시아로 팽창하라는 한반도의 친소 공산주의 위성국을 만들고자 하는 스탈린의 한결같은 계획과 모택동의 지원을 얻고 김일성이 행동대원인 전선사령관으로 연합하여 실행한 전쟁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지원하고 작전 계획까지 직접 수리가했습니다. 모택동은 중공군에 소속되었던 조선인 2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북쪽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1950년 초입니다. 김일성이 중국으로 갔다 모스크바로 갔다고 모스크바로 갔다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리 침공 시기를 가을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다 가을이 좋다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한국군이 빨리 정강시켜 데려가 봐서 6.25를 택한 거예요. 그랬을 적에 모택동이 그러면 침공할 적에 서울을 들어가면 지연이 되니까 서울을 우회하라. 모택동이 김일성이 모택동 충고를 들었으면 우리가 더 어려웠을 뻔했어요. 서울을 우회하지 않고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3일 동안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우리 중국이 10월 초에 참전한 걸로 아는데 이미 2월 달에 김일성이 이제 중국 거쳐서 모스크바 와가고 모스크바 거쳐 중국 올 적에 이미 2월 달에 한국 사령관까지 더 정해놨어요. 또 미국이 참전하면 들어오겠다는 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때 들어올 때 사령관 누구냐? 주덕을 해놨어. 주덕. 근데 나중에 10월 전에 다시 군사회의를 소집했어요. 소집했을 적에 그 장소에서 이 동북 공산당 위원장인 고강이 모택동은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지난 봄에 정초에 이미 사령관 정해놨지 않느냐 주적으로. 근데 무슨 사령관을 또 새로 정하느냐, 상황이 달라서서 팽덕기로 정하기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공산당 당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원래까지 몰랐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도 이미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벌벌 책임, 당연히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전쟁 발발의 가장 큰 책임은 스탈린에 있고 두 번째 책임은 모택동에 있습니다. 김일성에게는 행동대의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김일성이 주도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스탈린이 주도자였습니다.
후대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어 의지가 없었다는 점과 스탈린의 5인과 5판의 이유를 준 미국의 극동 방위선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미국이 한국을 방위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쟁의 성격, 그러면 이건 북한의 전면 남침입니다. 다수의 논자들은 발표자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는 건데 북한의 남침을 선제 공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제 공격은 국제법상으로나 국제 관행상 정당한 자유행위에 속합니다. 선제 공격의 요건은 급박한 위협의 측면에서 피난 행위나 대응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남침은 선제 공격이 아니라 불법적인 전면 기습 공격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선제 타격을 하겠고, 선제 타격은 일본의 자위권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벌써 1960년대 초부터 말했으니까요. 최근에 수상이 또 말했잖아요. 이 선제 공격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할 때 프리엠티브는 정당한 자위행위에 속하는 것이 국제법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공격한다는 걸 자꾸 선제라고 쓰니까 혼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 공격, 뭐 전면 기습 공격 이렇게 하면 다 용어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참민족적,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평화의 조건, 역시 이것도 현대적인 상황이나 생략해도 여러분이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정책적 실수가 없었느냐,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하고 싶어요. 실수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정책적으로 우선 미국이 정책적 실수 중에 우리 분단이나 유교하고 북한에서 보면은 강대국 연합 신탁 통치 구상입니다. 제2차 대전 후에 독일에 대해서 연합국의 지역 분할 통치의 비효과성을 인식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 대해서는 사국 연합 신탁 통치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의 군사 점령의 명분과 기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북한 진입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소련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무화 정책에 실수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차 대전에 불합화 전쟁이 빨리 끝났잖아요. 독일에 대해서는 지역 분할 점령을 했습니다. 사개국이. 그러니까 손발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 신락 통치를 할 때는 분할 통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래서 연합 통치하자. 같이 들어갔어. 이러니까 소련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뭐 ял타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에서 3파선을 분할하기로 뭐 합의했다. 그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다만 포츠담에서요. 군사회담에서 소위 군사작전으로 말해서 전진항해서 소위 소련군의 전진항해선을 설정할 때 대개 육해공군 분리해서 설정했습니다만 대개 한반국경선 정도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3파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탈린의 5판을 가능한 에치슨 선언입니다. 물론 50년 1월 12일에 치선 국무장관의 선언, 극동방위선 선언은 전투력을 유럽으로 이동해서 나토 기구를 군사하려고 한 계획이었으나 이왕이면 그런 선언을 하지 않고 애매한 채로 두어서 불확실성에 의한 억제 효과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극동 방위 의지를 선언적 차원이라도 받아도 확고하게 천명했다면 전쟁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지 않을까. 역사를 가상 판단은 아닙니다만 기만인적이고 평창의 기회만을 노리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선하고 정직한 유화적 정책은 그 효과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역사적 교훈이 되겠죠. 이것은 사실 메가더 극동사령부에서 군사력을 유럽을 빼돌기 위해서 만약에 중국이 참전하면은 전략 폭격으로 2차 대전의 절대무기였던 전략 폭격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게릴라 전쟁도 일 것이다. 이렇게 사실 고판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합참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로 건의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하여서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오케이해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에치선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그 당시 너무 순진했어요. 미국이. 조금 더 공부하지도 척하고 쳤으면 이런 일이 아마 소위 수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유인 전쟁이었다는 말은 듣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한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